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1일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한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이거 장명 잘못되었습니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완전히 이거는 거짓말이고 선동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러다가 최근에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갔는데 윤석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이름을 집어넣으면 틀렸고, 그 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그랬는데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고발된 게 아니죠. 기껏해야 고발 미수입니다. 고발 미수. 반면에 이런 사건을 키워가지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예비 후보 윤석열을 잡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려고 이렇게 서두는 공수처 등 그리고 민주당 정권, 이 사건을 장명해야 됩니다. 저는 공수처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하든지 민주당 정권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권의 대선 공작 사건, 대선 공작 사건, 드루킹 사건의 재판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기자라고 하는 자들이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해주지 않고 선동적으로 기사를 쓰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요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쓴 글이냐?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 씨가 지난 8일에 쓴 글입니다. 송평인 칼럼은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서울법대 출신으로 동아일보에서 여러 부서를 거친 베테랑 기자 출신이고, 법리적 관점에서 또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자, 이 제목이 이래요. 고발 없는 고발 사주에 관한 몇 가지 시비. 아주 제목을 점잖게 붙였습니다. 거기에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윤석열은 명예훼손 고소권자다. 그리고 고소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고발을 사주해도 법적 문제 없다. 실제 고발도 없어 사주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정작 고발은 반윤석열 측이 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윤석열은 명예훼손 고소권자다. 두 번째, 고발을 사주해도 법적 문제 없다. 그런데 실제 고발도 없어 사주했다는 사실도 의문이다. 그런데 진짜 고발은 반윤석열 측이 했다. 그럼 지금 보도되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던 날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런 생소한 매체가 쓴 기사를 어떻게 바로 알았는지 그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이 벌떼처럼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윤석열 고발 사주는 도대체 무슨 죄가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당시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은 거론되지 않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듯이 그 고발건은 김 의원이 먼저 문제로 의식하고 고발장인지 초안인지 메모인지를 작성했다고 하니까 일단 사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쳐두자. 윤석열 고발 사주에 관련된 의혹은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측근의 이른바 금원유착 의혹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윤석열과 부인, 윤석열과 측근의 명예가 훼손된다. 고소할 권리가 윤석열에게 있다. 자신이 고소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안을 다른 누구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는 건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이 일개 검사였다면 스스로 고소하면 된다. 문제는 그가 검찰총장이라는 데 있었다. 검찰총장은 모든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도 지휘해야 하는 구조다. 그래서 고소가 어색하다. 그러나 아내와 측근까지 걸린 명예훼손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고 여길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누구로 하여금 대신 고발하게 했는가 하는 것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이다. 윤석열이 당시 부하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시켜 고발하게 했다면 검찰총장 권한의 사유화, 즉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은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직권남용죄로 고발되었지만 그의 고발 사주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권한 밖의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국정농단 심판에서 확실해진 대법원 논리에 따르면 권한 내의 일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했는지조차도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서 판단할 일이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파일 사진들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하니 그 사진들을 일단은 믿지 않을 수 없다. 사진에 담긴 자료가 수사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윤석열이나 송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자료를 보낸 것이 김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송 검사가 부탁한 것인지가 윤석열 고발 사주를 따지는 데 중요하다. 김 의원은 최강욱 고발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딸려와 전달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송 검사의 능동적 부탁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사 큰 틀을 먼저 본 뒤 세세한 것을 따져야 한다. 당신의 국민의힘에 의한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발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고발 사주입니까? 윤석열에게 고소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안을 고발로 대신하는 것에 사주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지나치지만 그런 프레임마저도 최소한 고발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나 씌울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고발 사주란 말 이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정말 고발 사주에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고발 미수가 되도록 내버려 뒀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두 사건 다 윤석열과 무관하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최강욱의 고발로 결국 수사가 이루어졌다. 금은유착은 1심에서 무죄가 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검찰이 새로 수사 중이지만 과거 금융감독원과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바 있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일 때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여 나라를 흔들어 놓았으나 징계 관련 행정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도대체 무슨 일로 징계가 있었는지 기억하려 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번 사안도 그런 사안이다. 민주당에서 어제 이해창까지 나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총선 전에 제보받은 내용 중 하나라고 넌지시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이 받은 제보와 뉴스버스가 받은 제보가 같은 것이라면 제보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딱 간단합니다. 윤석열은 명예훼손 고소권자니까 자기가 고소하든 남이 고소하든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고발을 사주했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범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고발도 없어서 사주 자체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정작 고발은 윤석열 반대쪽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하는 이 집단이 이런 윤석열을 피의자로 둔갑시켜 놓고 죄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다. 언론이 보도하니까 수사하는 거다. 완전히 조선시대 때의 법리 의식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게 보태가지고 4개 죄명을 발표를 했어요. 조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지금 송병희 씨가 정리한 대로, 이걸로 엮든 저걸로 엮든 윤석열을 형사범으로 걸 수 있는 거는 지금 0.0001%가 아니라 전무합니다. 그런데도 이 난리입니다. 우선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쓰는 기자와 정치인은 퇴정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